이 거울빵 얘기, 거울빵 논란 말고도 지금 사실 박 전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. 백성원 변호사님. 네. 지금 구치소에 있는 지 이제 꽤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영안사전 산매경에 빠졌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뭐 영안사전 산맥에 빠져서 교도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제 다음 주죠. 23일 날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다른 변호사가 접견하는 것 같지 않고요. 접견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TV 시청이나 신문 같은 것도 전혀 보지 않고 영안사전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. 일단 이것도 전원이니까 이건 100% 확실한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지금 재판 다가오기 직전에 수사 기록 11만 쪽 정도 되는 상황에서 예.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론 전략을 짠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도 숙지하는 그런 시간이 훨씬 많이 필요할 텐데 영안사전, 그것 뭐 TV나 이런 것도 전혀 보지 않고 영안사전 산맥에 빠져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도 교도관들이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이게 통상적으로 지금 정상적이진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겠죠.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일종의 현실 도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현실 도피요? 네, 지금 일단 눈앞에 당면하게 닥쳐 있는 이제 앞으로 장장 몇 개월 정도, 뭐 길게는 몇 년간 진행돼야 될 재판을 앞두고 지금 이 재판, 뭐 수사와 전혀 무관한 영안사전을 보고 있다라는 것.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씩 뭐 하루에 한 30분, 1시간씩 보는 거야.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 외에 모든 시간을 거의 영안사전을 보는데 쓰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 그렇게 정상적인 상황 같지는 않거든요. 이게 어찌 보면 지금 불안정한 심리 상태,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. 현실 높일 수 있다. 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본인은 독학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. 그 목소리부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. 또 중국어도 그거는 제가 독학으로 했습니다. EBS 방송을 보면서 중국에 제가 대통령 특사로 방문을 했는데 그 탕자쉔 국무위원께서 항상 중국을 방문하면 이렇게 바쁘게 그냥 일정 소화하고 공식 행사만 하다가 이렇게 간다. 여기 구경할 때도 많고 좋은 데 많은데 한번 이렇게 관광도 하면서 가라고.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중국말로 튀어나온다는 얘기가 아유 제가 그렇게 좋은 팔자가 되나요? 그랬어요. 한번 그 말씀 중국어로 한번 해보시죠. 我哪里有这么好的运气呢？ 예, 이종건 실장님 불과 이제 재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영어 공부를 한다? 사실 잘 이해는 안 가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박 대통령의 가장 큰 스스로의 장점 그리고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지 않을까요? 자, 박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유경수 여사가 중학교,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. 외국어 공부를 해라.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야말로 그때부터 외국 공부를 열중을 해서 프랑스에 유학을 갔죠. 그렇기 때문에 영어, 프랑스어, 그다음에 나중에 그걸 또 회고를 하는데 2000년도인가요? 이제 아이의 그 세상에 다시 나왔을 때도 그때부터 다시 유경수 여사 어머니의 어떤 말이 다시 떠올라서 그때부터 중국어, 스페인어 뭐 해서 장장 한 5개 국어 정도를 거의 뭐 어느 정도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올랐다라고 스스로 이제 좀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까? 이건 사실 뭐 어학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어느 정도 하나 둘 정도의 어학에 통달하면 그 다음에 어학 공부가 굉장히 재밌어지거든요. 또 다른 말을 하나씩 배우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특이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스스로 내가 그러니까 평생을 어학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라면 틈틈이 어학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라면 그 자기를 스스로 집중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을 때 내가 가장 즐겨했던 것 그것부터 이제 다시 그 습관을 다시 되돌리려는 그런 마음일 테니까 저는 뭐 자신의 어떤 장점을 살린다고 보여집니다. 사실 이거는 이현정 의원님이나 허성무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영어 공부에 매진한다는 거는 글쎄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근데 일단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면 이 잡념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뭐 밖의 세상에 대한 생각도 많아지고 또 이제 그걸 생각하면 또 본인도 불쑥불쑥 또 억울한 면도 많이 생각도 날 거예요. 또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견딜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어떤 제한된 공간 속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많은 잡념들이 떠오르고 밖의 세상에 대한 걱정 이런 거리가 많이 떠오르거든요. 본인도 공부를 좀 하셨어요? 저는 뭐 다른 소설을 읽었습니다만은. 예.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 그 영어 사전이나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잡념을 없애는 데는 가장 좋습니다. 이게 뭐냐면 결국은 단순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고 이 하는 것 자체, 행위 자체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잡념이 없어지고 단순해지거든요. 예. 예전에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실은 외국어를
구치소 교도소에 가서 많이 배웠어요. 그것도 뭐냐면 본인이 사전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했는데 그것도 보면 결국 이제 왜냐하면 뭐 다른 책이나 뭐 이런 걸 읽다 보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거기 생각들도 나고 뭐 하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 성경도 이제 영어로 된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영어 사전을 읽는다든지 주로 이런 걸 많이 하는 게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세상에 대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마음의 안정도 좀 기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원래 구치소 들어가신 분들이 빨리 적응하는 방법은 일단 성경을 읽는다든지 불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전을 공부하는 게 가장 그래도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건 이제 독방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. 홍급방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안 되죠. 여러 명이 같이 있으니까.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명이 공동체 생활에 좀 적응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. 독방에 있다 보면 방금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책이라든지 뭐 영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고요. 특히 민주화 운동으로 그때 많은 분들이 구속됐던 그 엄혹한 시절에는 그분들은 뭐 어떤 구체적인 뭐 법률 다툼, 법리 다툼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. 내가 이제 정치적으로 당당하고 옳은 일을 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위에 뭐 나머지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 위한 자기 개발이나 자기 훈련 또 자기 수양의 과정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독서를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현실 도피와 뭐 잡념을 잊기 위해서 얘기해서 하여튼 뭐 두 분 옛날 기억 들춰내게 해서 죄송합니다. 어쨌든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는데 이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에 5개 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. 그 모습 한번 보실까요? As you say here in Britain, good company makes the road shorter. Korea and the UK are friends of long standing. We are reliable economic partners. 예, 뭐 백 변호사님 박 전 대통령의 영어 공부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는데 보통의 의뢰인이라면 재판 일주일 정도 앞두면 지금 뭐 하고 있나요, 구치소에서? 사실 제가 이제 구치소에 접견을 많이 가 보면 예.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힘들어합니다. 그래서 재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뭐 손에 잡히는 것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일단 변호인 접견을 최대한 자주 해서 이제 사건에 재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제 전략을 세우고 대비를 하는 게 가장 많고요. 예. 그래서 저는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원래 과거에 어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거기 안에 있으면 뭐 잡념이 생기니까 뭐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에요. 이게 만약에 교도소에 형이 확정되고 교도소에서 영어에 집중을 한다면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 받고 있는 혐의가 18개죠. 예. 18개고 지금 앞으로 엄청나게 긴 재판이 진행이 될 거고요. 거기에다가 그냥 재판도 아니고 집중 심리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, 3번 이상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됩니다. 그렇죠. 그러면 지금은 영어가 생각이 날 시점이 아니에요. 사실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지금 만약에 영어에 집중하고 있다면 박 전 대통령의 변론 전략은 하나입니다. 부인. 무조건 모른다 아니다. 이거 말고 특별히 준비할 게 없는 상황이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정해진 게 다 있으니까 이제 뭐 공부할 뭐 네. 재판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.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무죄를 다투는 재판이잖아요.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혐의를 다 인정하고 뭐 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재판이라면 다른 걸 해도 됩니다. 그런데 무죄를 다투는 거라면 사실관계 하나하나, 법리 하나하나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본인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죠. 저는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지금 이 영어 공부하는 모습은 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부인 그리고 현재 현실에 대한 약간의 도피 이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